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매물로 나온 점포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 창업을 하게 되면 우선 그 뭐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빈 점포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, 그러한 경우에 그 점포에 대해서 그 분석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. 한 10가지로 우리가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 매물로 나온 점포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을 그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그 업종입니다. 이 매물로 나온 점포가 그 전에 어떤 장사를 한 곳인지, 어떤 업종에 창업을 한 곳인지를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. 잘못하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옷가게를 하든 이 의류점을 하든 곳에서 식당을 하려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. 그러한 경우에 이제 구청에 가보면 그 정화조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되어서 이 식당을 할 수 없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반드시 그 점포에서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한 곳인지, 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업종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두 번째는 그 층수도 살펴봐야 됩니다. 그 매물로 나온 점포가 몇 층에 있는 것인지, 그 아이템에 따라 그 1층에서 그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2층이나 3층에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몇 층인지 층수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, 세 번째는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을 살펴봐야 되는데, 어떤 점포 같은 경우는 그 계약 면적의 50%도 안 되는 이런 그 점포들도 있습니다. 그럴 때 나중에 그 점포 이제 장사를 그만하고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이 권리금을 받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계약 면적하고 실제 면적 간의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. 네 번째는 점포의 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가로 대비 세로의 비율이 어떤지, 일반적으로는 그 가로 대비 세로 크기가 2.5배가 아주 상당히 적당한데, 가로 대비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있는 점포인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다섯 번째는 주소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, 이 주소로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뭐 등기 사항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구청이나 등기소 같은 데 가서 주소를 이용하면 토지 대장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또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리의 어떤 변동 상황, 또 미공시 시설 여부 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매물로 나온 점포의 주소를 활용해서 그 구청이라든지 등기소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여섯 번째는 임대료죠. 그 점포의 원래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, 만약에 권리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적거나 권리금이 없다면 한 번 정도 그 점포에 대해서 그 어떤 함정이 있진 않는가,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일곱 번째는 이제 권리금입니다. 사실은 권리금에는 시세가 없죠. 하지만은 그 점포의 권리금이 얼마인가를, 또 주변에 인근 점포의 권리금과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, 여덟 번째는 이제 부가세인데요.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10%의 부가세를 만약에 그 점포주가 부담하고 있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점포주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부가세를 제대로 받고 납부를 하고 있는지,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아홉 번째는 영업시간입니다. 사실은 그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영업시간하고 그 매물로 나온 점포가 있는 지역의 어떤 영업시간하고 어느 정도 좀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상권 내에 있는 점포들의 평균 영업시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. 나는 좀 그 늦게까지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, 그 지역의 점포들은 뭐 초저녁에 아니면 뭐 한 밤 10시나 11시에 전부 다 이렇게 영업을 끝낸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영업시간에 어느 정도 그 균형이 있는가. 또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매매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 매물로 나온 점포의 매매 사유가 뭐냐, 왜 그 점포가
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매물로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,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매매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점포를 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물로 놓은 점포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10가지 정보를 한번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그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? 사실은 뭐 점포의 입지 선정이 그 매출의 7, 80%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. 그 10가지 정보를 제가 한 번 더 그 요약을 해드리면 업종, 업종이 그 일치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. 두 번째 청수, 세 번째는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. 네 번째는 전면의 크기, 점포 전면의 크기. 다섯 번째는 그 주소,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대료, 또 일곱 번째는 권리금, 여덟 번째는 부가세, 아홉 번째는 영업시간,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매매 사유라는 거죠. 이런 10가지 정보를 이게 통해서 이 매물로 놓은 점포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상당히 그 좋은 조건에 좋은 점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좋은 조건에 좋은 점포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,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